2월 9일 오늘의 종목 정리입니다. 코스피 0.81%, 코스닥 1.70%로 오늘은 시장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한 개수만 보더라도 757개, 125개 내렸고요. 거의 뭐 대부분이 다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3개나 나왔는데 뭐 종목이 1161개가 상승을 했고 200개가 내렸기 때문에 이 사실상 확률로 보자면 오늘 내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운이 없는 그 정도로 웬만한 종목들이 대다수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었던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종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자면 일단은 의료기기인데 이 의료기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한 뉴스라면은 지금 그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본인들이 집에서 측정을 하고 집에서 직접 약을 먹고 또 상태를 체크하고 이제 이러려다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걸 측정하기 위한 기계를 자기들이 직접 사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뭐 메가이시에스 뭐 메디아나 뭐 CU 메디칼 뭐 무슨 메디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올랐고요.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가이시에스도 그렇고 그냥 뭐 다 시가총액 뭐 천억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천억도 안 됩니다. 한 60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세운 메디칼도 시가총액이 천억 그 언저리예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급등이 됐고 작은 것은 뭐 10%, 큰 것은 뭐 20%그 정도로 좀 올랐습니다. 그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전히 뭐 의료 장비들과 뭐 TJ 미디어처럼 지금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수혜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두 개로 보자면 의료 장비와 컨택 관련 종목들이다. 근데 컨택 중에서도 오늘 좀 많이 올랐었던 것은 뭐 대현이나 국동,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등 패션 쪽이 다시 이제 봉쇄 해제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매출이 좀 많이 늘 것 같다. 이런 예상치 때문에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요 며칠 동안에는 매매 연속 현황을 당일치만 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좀 머물러 있고 지난 2월 1일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2월 정도를 합쳐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를 볼게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외인의 코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 쪽이 중요하다 그랬죠. 코스피에서 한 3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있으면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계속 지켜보자.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2,347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연계금 여전히 포트를 교체하고 있는지 순매수로 두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수와 매도에서 1조 원 정도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융투자도 계속 단타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비추고 있고요. 주요 동향을 보자면 어쨌든 오늘은 기관과 외인이 좀 매수를 많이 한 편이다. 그리고 개인이 좀 팔았다. 이게 나스닥이 좀 올랐었던 영향으로 오늘 오전부터 같이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수년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올랐었던 것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도 같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별로는 어떤 것을 많이 샀느냐?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량으로 계산했을 때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산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제일 많이 샀는데 오늘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5.72%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매수세가 조금 주춤했어요. 금융투자라든가 보험에서 조금 팔았는데 이게 그동안에 샀었던 것에 비하면 이걸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제 제시해드렸었던 건 54만원과 52만원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어제 54만원에 스탑을 걸어놨다면 어제 장중에 좀 줄여졌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제 저녁이라면 52만원이라도 스탑을 좀 세팅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50만원, 51만원도 이탈해서 오늘 저가가 50만 5천원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에서 좀 사고 있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53만 원 정도는 최소한 회복을 해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은 54만 원대, 55만 원대 여기 회복했을 때 거기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패시브 자금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중요한 건 2번부터죠. 2번부터 그러니까 순위상으로 뭐 2, 3, 4, 5, 6, 7, 8 이렇게 등수를 쭉 놓고 봤을 때 현재 레버리지 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수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금융투자가 좀 이끌고 있습니다. 좀 바뀌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고 금액이 오히려 늘었어요. 예, 지난 며칠보다. 그러니까 향후 지수가 좀 상승하겠다. 여기에 지금 계속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것도 샀습니다. 코스닥도 빠르게 좀 올라올 것 같은데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뭐 장중에도 계속 체크를 하지만 장중에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수가 밀리든가 아니면 종합 그러니까 매매 동향에서 3천억대 매도대가 좀 나오느냐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계속 레버리지를 사겠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겠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으로 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CJ제일제당도 지금 오르고 있고 화이트 진로는 이건 이제 다시 언택에서 컨택으로 풀리게 되면 그만큼 또 맥주를 많이 또 소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회식이 이제 늘어날 테니까 그에 대한 수혜로 화이트 진로 쪽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뭐 금액이 뭐 이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요 며칠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선을 완전히 돌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매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롯데케미칼은. 그리고 뭐 농심은 CJ제일제당과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한국항공우주 마침 같이 있죠. 이 녀석들은 방산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고 대한항공이 아직 발표가 안 났죠. 인수 승인이 아직 안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을 낼 것 같다. 조건부로 승인이 났죠. 파리랑 바르셀로나였던가요? 두 개 노선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 조건부 승인 그렇게 나왔고 EU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똑같이 항공사가 다 힘들다 보니까 승인이 안 난 것도 있어가지고 또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서 승인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뭐 둘 다 좀 시너지를 받을 테고 만약에 그 반대다 그러면은 좀 더 타격이 있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쪽이겠죠. 아시아나항공 쪽이 좀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대한항공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뭐 꼭 필요한 꼭 이거여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그냥 넘어갈 때 거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뭐 4분기 뭐 지난 4개 분기를 다 합쳤을 때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된다. 발표가 났던가요? 발표였던가 예상이었던가 하여튼 그래서 대폭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좀 대폭 상승할 것 같다. 그런 추정치가 좀 나오면서 기업은행이 계속 매수세가 좀 붙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 같이 샀어요. 둘 다 똑같이 100억을 샀는데 이게 재밌는 건 개인이 털렸죠. 개인이 털린 종목은 항상 이제 개인이라서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푸념하지 말고 개인이 파는 거는 뭘까 추적해서 보시면 좋겠죠. 강원랜드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컨택으로 가면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컨택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르고 있어요. 여행이 한 번 올랐다가 항공이 한 번 올랐다가 항공주들도 지금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죠.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뭐 그리고 티웨이 같은 경우는 티웨이 항공보다는 티웨이 홀딩스 쪽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항공 중에서는 진에어 그리고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수세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보험주 그쪽으로 지금 U자형 반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한 달 정도 올랐나요? 디지털 위안화로 인해서 그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막을 수 있는 미국에서의 대응 수단은 비트코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 1억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턱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는 말고 조금 조정 받을 때 그럴 때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정 받을 때 거기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때 거기서 매수하시면 좋겠어요. 뭐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미 물렸는데 뭐 굳이 지금 여기서 팔 일인가? 비트코인도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인 거래하실 때는
알트 쪽 괜히 기웃거리면서 와 이거 급등가네 뭐 이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말 코인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로 하십시오. 주식도 똑같아요. 항상 주식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이 욕먹는 이유는 위험한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로또식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식도 뭐 시가총액 막 200억짜리, 300억짜리. 와, 이거 상한가 가면 막 상한가 3개 나오네? 뭐 이렇게 노리고 들어가고. 코인도 뭐, 알트코인 한번 샀더니 뭐 100%가 올랐다. 뭐, 그 반대로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것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일정이, 지금, 오늘 저녁 00시에 갤럭시 언팩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 이미지 유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공식 이미지도 일단 나왔습니다. 아 이거 뭐 점점 이제 항공포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카메라 수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누가 수혜를 보는가 이제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00시에 이제 언팩한다고 그러니까 00시에 주무시면 뭐 소용없고 이때 깨 있으시면 보세요. 이거 뭐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뭐 알림 받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것을 제외하면 일정으로는 이제 오늘이 9일이고 내일 발표 나오는 게 강원랜드 뭐 좀 중요한 것들만 집어서 보죠. 강원랜드, 스튜디오 드래곤, 뭐 CS 윈드, 크래프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뭐 현대해상, 휴젤도 있고요. CJENM 이런 것들 내일 발표 나오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발표 나올 때 또 바로 대응해야 될 수도 있는 만약 급등 가면 얼른 또 좀 줄이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컨센 대비 조금 잘 나왔는데 주가가 좀 바닥권이다 그러면 좀 추매하시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이 컨텐트리 발표 있고 그리고 카카오라든가 한국항공우주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CJ CGV 뭐 여태까지는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CJ CGV는 21년의 성적이라기보다는 22년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이에요. 그래서 뭐 더 내려갈 만한 자리가 좀 지금 더 내려? 뭐 이렇게는 좀 그렇고요. 다음 주는 원티드랩이라든가 CJ제일제당 그리고 NC소프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나왔었던 것들을 좀 보면 하이닉스 뭐 바이로 사인 나왔고요. 아킬레스건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도 운송비만 떨어지면 큰 폭의 이익이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좀 대체적으로 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GS 리테일 쪽 리포트가 이렇게 쭉 쏟아졌어요. 그래서 뭐 내용만 이렇게 쭉 보자면 디지털 투자 부담이 좀 본격화됐다. 그래서 홀드, 중립. 이게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투자 의견이 매도는 없어요. 1년에 뭐 1%인가? 2%인가?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사실상 여기 홀드라고 써 있으면 팔으란 얘기입니다. 웬만해서는 바이로 해도 사줄까 말까인데 이거 홀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삼국지 내가 조조예요. 항상 유비는 불쌍하니까 조조 입장에서 딱 이렇게 조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무무백관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이 제갈량밖에 없어. 그럼 제갈량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쳐들어가야겠는데요. 그럼 걔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조는 문무백관을 데리고 있죠. 정말 뛰어난 책사들과 모사들을 잔뜩 데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앞에 쭉 서 있어요. 일렬로 지금 쭉 서 있는 거죠. 파셔야 하옵니다. 파셔야 하옵니다. 4 이것도 파는 거죠. 4 이거 아니구나.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어쨌든 사자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사자 그러고 팔자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네 분. 그러니까 6대 4예요 지금. 그럼 이제 쳐들어가자 그러면 6명. 아 지금은 쳐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4명. 만약에 쳐들어가자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이다. 그럼 쳐들어가야죠. 근데 쳐들어가자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아니 6명밖에 없으면 좀 불안하죠.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제 자세히 리포트를 좀 열어봐야겠죠. 한샘도 주가가 되게 바닥권이죠. 이제 점차 굳어지는 땅. 약간 좀 비굴한 제목이 나왔는데 좀 그만큼 주가가 워낙에 좀 밑입니다. 근데 이게 한샘은 부동산 테마로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부동산으로 내가 이제 이사를 가면 그때 가구를 많이 바꾸니까. 그리고 OCI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논란거리죠. 신재생을 늘릴 거냐. 뭐 얼마 전에 이제 TV 토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 TV 토론 또 해요. 거기서도 신재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여당 야당에서도
동일하게 신재생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상은 어떤 거냐면 한쪽은 신재생 해야겠지. 근데 한쪽에서 신재생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vs 바이든처럼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재생을 하자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신재생을 버리자 이렇게라기보다는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재생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신재생을 하면서 원자력이랑 같이 하자. 아마 이런 식으로 살짝 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야 합쳐서 신재생에 대해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재생에 대해서 또 수급이 또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좀 해보자면 TV 토론에 대한 얘기로 예상을 해보자면 그래서 단순하게 뭐시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재생 쪽 테마를 좀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둘러보자. 그리고 ESG 테마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이 올 때가 됐어요. 워낙에 지금 주가가 밑에고 올해는 이제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가격도 조금 이제 유럽이랑 맞게끔 좀 정상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인도랑 중국에서 반대를 하기는 했지만 탄소 배출권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 뭐 토네이도 불고 태풍 불고 이번에도 기록적인 한파가 와가지고 동부권 완전히 그냥 눈 쌓여가지고 되게 위험했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이제 세계가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들의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뜬구름처럼 뭐 그린피스, 뭐 세계 평화를 위해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뜬구름처럼 잡던 시기는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 얘기고요.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달을 테라포밍해서 가든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 말이 맞았어. 화성에 가야 되나 봐.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ESG 원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기차도 만약에 이제 내가 전기차 회사의 사장이다. 그러면 저라도 그런 논리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가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경유든 뭐 휘발유든 고급 휘발유든 다 때려치고 전기차로 좀 바꿔야겠다. 근데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를 또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그러면 어떻게 좀 이제 환경 파괴를 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하면서 만들 것이냐. 탄소는 결국엔 다 나와요. 원자력도 나오고 뭐 화석도 나오고 어쨌든 이런 광물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그 방식이 다 그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방식이 좀 바뀌어져야겠죠.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쪽 리포트 쏟아졌죠. 지금 뭐 여기는 리포트라든가 아니면 내릴 거다라고 보는 의견이 하나, 둘, 셋, 넷, 네 분 정도 있네요. 나머지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아직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방향 좀 돌리는 거 봐야 돼요. 여기 만장일치 나왔네요, SKC. SKC 만장일치 나왔어요. 지금 주가 싸다. 그리고 뭐 SK 가스, SK 관련 회사들 많죠. 그래서 지금 SK가 그룹이 원래 만년 3등이었는데 2등으로 바뀌었죠. 이제 SK가 갑자기 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쪽은 홀드가 많죠. 내용을 보면 뭐 백화점 실적 회복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업은행 리포트가 괜찮게 나왔어요. 홀드도 일부 있네요.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만큼. 중립 의견이 한 3분? 3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이 사인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대폭 이제 상향이 예상이 된다. 근데 홀드 의견을 보면은 뭐 내용을 좀 보면 좀 다른 얘기가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반등 및 건전성 관리가 좀 긍정적이다. 뭐 잘하고 있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역대 4분기 중 최대 실적이 시현됐다. 그리고 또 본업에서 기대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표출됐어요. 오늘 리포트 많이 나왔죠. LG화학이 그 LG 에너지솔루션 떨어져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좀 최근에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동훈하나텍 쪽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햅틱 쪽도 추가로 또 이제 오큘러스에다 납품만 한 해 만에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주가는 좀 내리고 있어요. 풍산 쪽도 리포트가 많이 있었고 이제 지금 구리 가격이랑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오늘도 알루코가 좀 올랐는데 그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죠. 그리고 KB금융. 금융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여기도 거의 만장일치 같은데? 굉장히 많은데 만장일치네요. KB금융 사자. 만장일치예요. 다 사재. 성수기에 걸맞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보수적 비용 인식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가지고 있다. 뭐 좋습니다.
금융주 중에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보험을 가지고 있든지 금융이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수소 쪽 그 ETF가 출범하는 게 있어요. 미래에셋 쪽에서. 그래서 이게 뭐 글로벌 향으로 나오는 거라서 수급이 좀 붙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오늘 두산퓨얼셀도 주가가 좀 올랐고 이것도 좀 바이 사인이 나왔으면 두산퓨얼셀도 지금 주가 되게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에너지솔루션을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저평가인 건 맞는데 뭐 CATL이랑 비교를 하면 굉장히 싸죠. 뭐 세계 2위인데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자면 뭐 게임이 안 되죠. 가지고 있는 뭐 특허만 해도 뭐 수백 배 되니까. 오늘 리포트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코스닥 오늘 코스피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 것은 뭐 오늘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냥 다 그 저기 산소포화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고요. 대현 같은 경우는 패션 쪽입니다. 오늘 뭐 배당 결정 나왔는데 그냥 패션 쪽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부토건은 대주주가 매각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각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상한가 나오고 요거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이 자리는 좀 부적절한 거고 좀 검색해 보시면 이거 지금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테마주다. 뭐 이거 이런 종목은 좀 가능하면 좀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가 이제 에이 팔아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험한 건 일단 좀 피하고 뭐 급등갈 수도 있지만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슈의 해외에 있는 것은 좀 제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게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저거예요. 저기 프로스펙스. 그래서 신발 가게 계속 올라갈 걸로 좀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 타이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신발 만들겠다. 며칠 전에 이제 뉴스 나왔었고요. 그리고 알루코가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8%대 반등을 했는데 이제부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선글을 넣고 보시면 돼요. 4,000원 위로 올라가느냐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안희정 테마냐 문재인 테마냐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 없는 거죠. 사실 빼야죠. 알루코는 그 알루미늄을 휴대폰에다가도 납품을 해서 휴대폰 관련주로 묶이기도 합니다. 국동도 패션으로 묶여 있고요. 지금 여기는 뭐 따로 뭐 이게 이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뭐 국동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냥 뭐 오늘 뭐 AI가 쓴 기사를 보면은 뭐 패션 의류 쪽 그쪽에서 오늘 뭐 기대감 때문에 패션 의류 쪽 뭐 분기 실적이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지겠다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는 DY 미래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테마에서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DY는 지금 많이 올랐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약사들 중에서 산소포화도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올라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요거를 좀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볼까? 2상, 3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오늘 이제 많이 올랐고요. 거래량 그러니까 오르고 내렸다기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죠. 퍼스텍은 방산이라서 그때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보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이게 퍼스텍이 뭐 저기 드론이랑도 엮이고 뭐 항공도 엮이고 뭐 여러 가지 엮여 있지만 뭐 그 와중에 로봇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로봇이랑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일부만 걸쳐 있어서 그런 건데 퍼스텍은 일단 방위산업으로 좀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많이 뭐 똑같아요. 뭐 CU 메디칼, 하이론이 그냥 다 의료기기라서 많이 올랐고요. 뭐 CU 메디칼 같은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대란이라 제2의 진단키트로 부각되고 있다. 진단키트도 다 사재기, 그리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사재기. 그래서 재택치료 키트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정부가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다가 셀프로 배송 안 보내줄 건데 그냥 집에서 알아 치료해. 이제 내가 사야 돼. 그래서 미리 사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사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늘 산소포화도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원격으로 그러면 집에서 치료해 줄 거야? 그럼 원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원격 치료 테마로 같이 묶였고요.
인피니티 말고도 뭐 유비케어, 뭐 메디아라고 다 그래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4만에서 이거 이러다가는 이제 5만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셀바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H 신소재는 뭐 이거는 뭐 이거 뭐 원래는 자동차 회사예요. 그냥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신규 5만 명 이제 육박 소식에 이제 덩달아 상승했다. 음압 병실과 음압 구급차. 이게 이제 뭐 개인 병원에 그만큼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테마가 그렇게 센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나마 조금 제정신이라는 뭐 볼만한 게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이 뭐 용인 시장님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례시로 도약할 것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 기업들을 투자해 놓은 간접적인 회사 SB 인베스트먼트도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TJ 미디어 노래방 가가지고 딱 펼치면 TJ 이렇게 뭐 로고 나오죠? 그 회사예요. 그래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이제 처음에 거래량 나왔었던 선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오늘 거래량이 처음 나왔다. 오늘 거냐, 이전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코드네이처다. 예를 들면 뭐 최근 들어서 거래량 제일 센 건 오늘이죠. 요거 넘어가면 거래하시면 돼요. 최근에 거래량이 없었으니까 최초 나왔었던 거래량을 기준으로 여기다 선 그리면 차트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원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미래생명장 이런 것도 이렇게 눌러보면 최근에 거래량 나왔었던 그 선에서 여기다 이렇게 선 그려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 보기가 쉽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아무 데서나 거래해도 되니까 이런 식.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기 국제 신용품 가격 이제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 때문에 같이 좀 올랐습니다. 종목들 몇몇 하나씩 눌러서 직접 보시는 게 더 좋고요. 오늘도 여전히 외인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일단은 위를 향하고 있고 레버리지가 아직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과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0.5까지는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환율도 오늘 내렸거든요. 환율도 오늘 내려서 하락하고 있는 점 등 일단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00선이 이탈하게 되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장중에 내가 보다가 좀 비중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 어느 증권사든 어느 MTS든 첫 번째 화면에 다 떠 있습니다. 화면을 제가 가능하면 요만큼만 스크린샷을 찍어 드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이유가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볼 때 요렇게 보여요. 요만큼만 요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요런까지 이렇게 떠 있는 화면은 좀 드물고 요렇게 많이 떠 있죠. 요런 식으로. 그 화면대로. 그래서 그 화면대로 보시라고 그 눈높이 카톡방에다가 보여드릴 때는 가능하면 요렇게 해서 좀 링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 보시고 장중에 대응하실 때는 한 2,000원에서 3,000원대 매도세가 나온다. 그럼 비중 좀 줄여야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발생된 종목들은 내일 거래량이 바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래요. 며칠 정도 지났다가 다시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떤 테마가 올 것이냐. 컨택으로 오미크론은 늘어난다. 환자는 늘어난다. 근데 코로나를 안고 갈 것 같다. 요것들을 연상해 보시고 그럼 다음 종목은 뭐가 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만큼 매수를 잡아먹었던 것을 조금 줄이면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의 매수세가 조금 멈추면 다른 종목들로 매수세가 이렇게 번지면서 확산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에너지 솔루션 매수세가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전체적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될 것이냐. 그걸 에너지 솔루션을 마치 이제 인버스의 지표처럼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전략을 드렸으니까 그거 중에서 편하신 걸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